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적은 있지만 항소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항소심 재판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결한 그 취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번 사건은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죠. 그 여호와 증인 신자 3명이 입영 통지서를 받고 이제 입대하지 않아서 이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 무죄 판결한 취지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 이건 한동안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병역을 거부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거로라도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럼 다른 길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본인의 종교적 신념과 반하는 입대를 강요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 심하게 침해가 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 세계적 추세가 이런 경우에 대체 복무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게 가장 중요했던 건데 지금까지 사법부가 너무 타협적 판결을 해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병역법 88조 위반이 이제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처해지게 되는데 기계적으로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아하.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면 복역하고 나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이 돼요. 그러니까 예. 사실상 이제 병역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1년 6개월 그 복무기간 동안 복무기간이 아니죠. 그 교도소에 들어갈 예. 때 뭘 하냐면요. 이제 그 교도소의 행정 보좌 역할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럼 그게 사실상 대체 복무 아니냐.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부가 이렇게 어찌 보면은 뭐 실형 선고하기도 좀 애매한 사건에서 편의적으로 실형을 선고해서 실형을 선고한 다음에 사실상 대체 복무하게 만들어준 건 이건 사법부가 비겁하게 피해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심도 있게 대체 복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할 때다라고 해서 이제 무죄 판결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군대를 이분들이 안 가겠다는 국방의 의무를 내가 거부하겠다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이제 총을 쏠 수 네, 없다. 그러니까 집총을 거부한다는 건 군대 가서 경창 가는 거니까 네. 차라리 군대를 저는 못 가겠습니다. 대신 뭐라도 하겠습니다라고 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그렇죠. 뭐라도 하겠습니다가 이른바 대체복무제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복무 사실상 교도소 가서 그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게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병역 깊이는 뭐 예를 들어서 정신병에 안 걸렸는데 정신병 걸렸다고 그 진단서 내가지고 허위 진단서 내는 거. 허위 진단서 내서 병역을 면탈하거나 이런 게 이제 병역 깊이인데 예. 이 분들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뭐든 하겠다는 거잖아요.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그 대체 복무할 길은 국가에서 열어주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거든요. 근데 지금 대체 복무로 이제 거론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네. 여러 가지 봉사활동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게 또 이제 또 병무청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미명하에 군대 안 가는 거를 그냥 허용해주면 이 종교 아닌 분들도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는 저희 총 못 들겠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병역 회피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두 개가 굉장히 팽팽하게 이제 대립하고 있는데 예. 이제 지금 이번에 2심에서 처음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 이게 2000년에 1심에서 한번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로 그 뒤로 1심에서 굉장히 무죄 판결이 많이 나왔었어요. 예. 항소심 대법원에 다 뒤집혔는데 예. 아직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소심 판결도 대법원 판결로 유지가 될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죠.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아니 이 사람이 진짜로 양심으로 여호와의 증인이든 아니면 뭐 다른 그 종교적인 이유로 총은 못 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군대 가기 전에 갑자기 여호와의 증인 믿었다가 그리고 나는 못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병역 복무 기간 끝나면 다시 여호와의 증인 안 믿는다 이러면은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병무청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논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병역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건 그건 가뜩이나 요즘에 저출산 시대라 지금 군대 인력도 부족하다고 하는 판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또 반대쪽 입장에서는 그 경우에 철저하게 가려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저는 총 못 들겠습니다. 군대 안 가겠습니다 하면 다 대체 복무를 허용해 주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이 사람이 종교적인 신념이나 양심에 반하는 그런 사유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는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서 이거는 병역 거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역 깊이가 아니라 병역 거부라고 볼 때는 그 경우에는 대체 복무제를 열어주는 거니까 이거를 그렇게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 뒷취지가 이제 맞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사회적 공감대 형성하는 게 이제 앞으로 좀 중요한 과제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병역 거부는 종교적인 이유로 제 양심상 저는 총을 쓸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군대를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병역 기피는
정말로 이제 이런저런 꼼수 부려서 어디가 아파요, 꾀병 부리고 허위 진단서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하나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죠. 헌법재판소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위헌 심사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세 번째일 겁니다. 헌재에서 지금 심사 대상으로 된 병역법 88조입니다. 지금 이 내용인데 헌재에서 지금까지 계속 합헌 결정이 나왔어요. 전 우리나라의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나 그런 군부대, 그러니까 뭐 4대 의무로 국민이 모두가 지는 의무를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면제하면 안 된다라는 군대는 취지로 가야 된다? 가야 된다는 취지였는데 지금 헌재 내에서도 기류가 좀 미묘하다고 합니다. 아하. 이게 세계적으로 추세가 좀 변해 나가는 추세이고 예. 말 그대로 병역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체 복무를 마련해줘야 되는 것도 또 국가의 의무라고 봐야 된다는 견해들도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이고 또 거기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처음 무죄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론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지금 내부적으로도 얘기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게 총을 쏘기 위해서 총을 쏘기 싫어서라면 군대는 가되 총을 안 쏘는 보직으로 뭐 굳이 총을 안 쏴도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물론 군인이 총을 안 쏜다는 게 조금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만 좀 좋은 해법을 좀 찾았으면 군대 하는 내에서도 바람입니다. 대체 복무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국방부는 아직까지는 이 대체 복무제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